내신 경쟁을 피해서 수월한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라 치열한 학생, 치열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으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는 게, 진짜 실력을 올리는 게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학원 원장 김창식입니다.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들 학생들한테는 이번 학기가 정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학원에서 아니면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평가를 봤을 테고 시험을 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우리 아이의 실력, 객관적인 실력을 알 수 있는 그 시험, 바로 중간고사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아마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상당히 긴장될 텐데, 물론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시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나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새학년에 올라감으로써 또 뭐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초등학교 때 시험은 없겠지만 어떤 수시로 평가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평가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 학급에서 아주 우수한 어떤 실력, 성적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뭐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겠지요. 일단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시험은 없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어떤 공부에 어떤 그런 어떤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 앞서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중학교 2학년, 저희 엠베스트 학원에서도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고 이제 대입을 치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받고 그에 따른 대입 변화, 상당히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대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는 발표됐죠. 그러니까 지금 중2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뭐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한다면은 내가 선택했던 과목이 90점만 넘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A라는 등급을 받게 되는, 뭐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성취도죠. 상대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석차 등급이 불리했던 예전 어떤 내신 평가 방식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금 정책이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해서 수업 듣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야흐로 1학년까지 만약에 지금 석차 등급이라는 요 1학년 석차 등급이 적용된다 요 정책이 바뀌면서 1학년 성적마저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바야흐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어떤 6년 과정, 대학 입시를 치르기 전에 6년 과정의 내신 평가 방식은 이제 절대평가 시대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돼버리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뀐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 엠베스트 학원 재원생 학부모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내신 평가 방식이 석차 등급에서 절대 평가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 있죠.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화가 이게 필연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이냐, 변화될 것이냐,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입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대학들마다 또 각자의 대학의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요? 대학에 맞추어서 그 대입의 어떤 전형 방식이 좀 세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속초 등급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가 어떤 고등학교 가더라도, 물론 거기서 어떤 환경에 뭐 네가 내신이 치열한 어떤 그런 일반고에서 1등급 받은 학생과 그 다음에 내신 따기 조금 수월한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은 학생, 숫자적으로는 같은 1등급이지만 사실 실력은 다르잖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바로 그 숫자만 가지고 정량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네가 어떤 고등학교로 가더라도 1등급만 받으면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신이 조금 따기 쉬운, 어떻게 보면 내신 경쟁이 조금 치열하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은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좀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정량 평가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재수생들이 지원할 수가 없죠. 재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이고, 그리고 물론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까지 제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학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떻게 뭐 처리할까? 어떻게 반영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물론 크게 대입 정책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입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변형을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석차 등급이라는 게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생활 기록부죠. 생기부라고 하고 학생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신 평가 방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석차 등급이 없죠. 그러면 원점수가 있고 평균 점수가 있고 그 원점수에서 이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뭐 성취도죠. A 등급이라 B 등급을 받을 것인가. 그 원점수에 따라서 이제 A 등급 이렇게 받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A 성취도 받은 아이들의 비율, 그 다음에 B 성취도 받은 아이들의 비율,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 성취도까지 공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내가 만약에 한 95점을 받았어요. 95점을 받았는데 이 90점을 넘긴 아이가 A 성취도 비율이 너무 현저히 적어. 막 10% 이하야. 그렇다면 과연 대학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량 평가할 것이냐. 그쵸? 그냥 정성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성 평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정성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 A 성취도 받은 비율이 별로 없었어? 근데 B 성취도 받은 애들 엄청 많아요. 그 과정에서 얘가 95점이 나왔어? 그럼 이 친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한 개 틀렸든지 어려운 뭐 시험에서 한 개 틀렸든지 아니면 수행평가의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뭐 한 3.2점 차이로 이 친구가 90점을 이 친구 90점 넘겼고 만약에 1, 2점 차이로 90점을 못 받은 아이들은 B를 받았겠죠. B 받은 비율이 많고 많다고 한다면 그럼 이 학교는 좋은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좀 분위기 좋은 학교일까? 그렇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학생의 어떤 내신을 변별력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고려하면서 학생을 선발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될까? 학생부 교과전형이 어떻게 될까? 기존의 학생부 교과전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재원생들 학부모님 대상으로 공부학교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간담회죠. 공부학교를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의 학생부 교과전형 석차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 좋아. 네가 어떤 고등학교가 거기서 1등급 받았어. 그거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은 학생 정말 우수하겠죠. 그에 반해 내신 경쟁이 좀 덜 치열하다고 해서 거기서 1등급 받은 것도 우수하다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내신은 상위권 대학은 뭐예요? 자,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아무나 지원할 수가 없죠. 딱 정해져 있죠. 학교장의 추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추천이 딱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딱 적용하게 되죠. 그쵸? 지금 이게 2024학년도 대학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방식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존의 석차 등급이 있는 학생부 내신 평가 방식이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은 그렇게 많은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요. 일단 많은 학생을 선발하지 않지만 여기서도 뭐예요? 철저하게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학교는 수능 최저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네가 우수하다고 한다면은 뽑아줄게 이건 거예요. 근데 보시면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면접을 보죠. 그렇죠? 그럼 면접의 비중이 면접이 어떤 면접을 볼까요? 네.
어떤 학교든 간에 상관없어. 5, 1등급 나와서 네가 1등급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진짜 네가 한번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정말 네가 그 1등급에 걸맞는 수준을 가진 학생인지 한번 평가해 보겠어. 이렇게 면접을 도입하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대학들이 보면 기존에 지금 석차 등급이 있는 어떤 내신 평가 방식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보시면 일부 대학들 보세요. 그쵸? 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 하는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왜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냐면, 그쵸? 딱 2명만 추천을 받잖아요. 학교는 2명 추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2명 누구겠습니까? 그 2명 안에 들려면 치열한 내신 경쟁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하여튼간에 고등학생들을 뽑아서 뭐예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서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뭐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이게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저희가 얘기하죠. 연대 봅시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 100%를 뽑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석차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나가요, 연대가. 그런데 아마 우리가 치는 대입에서는 아마 연대가 요 교과 전형 바꿀 것 같아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죠. 면접이 장난 아닙니다. 왜? 연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저 10명이라는 학생은 추천을 받지만 거의 퍼펙트하게 1.0등급 가까운 성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은 면접에서 진짜 네가 그 1등급에 상응하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학생들을 뽑아 나갈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하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안 보죠. 하지만 서류 평가에 대한 20%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학들을 보시면은 특히 외대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좀 이상합니다. 원점수와 석차 등급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점수를 반영한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특목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점수는 높게 받지만 성취도 그렇게 석차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90점을 넘긴다 하더라도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90점이라고 한다면 석차 등급 5등급, 4등급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을 가지고 수시에 원서를 못 냅니다. 4등급, 5등급까지 어떻게 원서를 내요? 그 대신에 외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석차 등급이 아니라 네가 원점수 90점을 넘겨서 그 점수를 가지고 제출해. 그러면은 내가 점수를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한국 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평가 방식을 바꿨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외국 국제 학생들이 합격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현행 입시는 석차 등급이 유지되는 어떤 내신 평가 방식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합니다. 근데 대학은 어때요? 그쵸?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 평가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럴수록 바뀝니다. 2028학년 대학 입시에서는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이 치르는 대학 입시죠. 거기에는 내신이 절대평가입니다. 내신이 변별력이 없죠. 그럼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화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일부 대학은 아예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들이 대입을 치르는 이 2008년도 그 이후부터의 어떤 대학 입시는 일단은 내신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을 이제 싹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마 고교학점제 시대의 대학 입시는요. 고등학교의 후감 효과가 철저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특목고 자석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도 유리할까요? 그렇죠. 이제는요. 석차 등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내가 철저하게 경쟁을 하면서 원점수를 올리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점수도 그 숫자도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내신 경쟁을 하면서 내가 원점수를 올리는 어떤 그런 관리라면 철저하게 내신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대학 입시는요, 내신 경쟁을 피해서 석차 등급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 전략은 이제 없다. 그럼 결국은 뭐냐? 대학에서 학생부 수시로 뽑는 학생부 전형은 면접에 대한 비중 상당히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천도 받을 거고요. 수능 최저학점 기준까지 적용할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진짜 이 친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 내신 경쟁을 피해서 수월한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라 치열한 학생, 치열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으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는 게, 진짜 실력을 올리는 게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게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승차 등급 받기 위해서 그냥 그런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아도 상위권 대학 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아이의 실력, 진짜 실력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어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고등학교 지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우위에 차지하려면 어떻게? 중학교 3년의 공부가 더더욱 중요하다. 결국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여러분들 첫 시험을 앞두고 있죠. 이 첫 시험 결과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대학 합격의 진짜 실력이죠.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진짜 실력을 키우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요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